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지난해 건물 경비원들이 다치거나 사망하거나 병에 걸려 선제 승인을 받을 건수가 5천 건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5천 건? 네, 예. 이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인데요. 이 출근길에 엘리베이터를 지키고 있는 또 택배를 건네주는 우리 그 눈앞에 익숙한 경비원들이 사실상 하루에 13명꼴로 산재를 당하고 있는 이게 상황입니다. 산재 인정 건수죠, 그러니까. 인정 건수입니다. 5천 건이 적은 숫자가 아닌데요, 이거. 적은 숫자가 아니죠. 2020년까지만 해도 3,800건 정도였는데 이게 작년에 4,984건으로 크게 늘었고요. 올해 상반기까지 6월까지 인정된 건수가 2,500건을 넘어섰으니까 연말이면 또 5,000건을 훌쩍 넘을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시설 경비원이 18만 명. 인 점을 좀 감안을 해보면 이것도 사실 신청이 적어서 나온 숫자다라고 노무사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네, 그러니까 앞으로 더 나올 수 있고 더 나와야 한다라는 건데요. 예. 그동안 내가 당한 사고가 이제 산재에 해당하는지 모르거나 혹은 알아도 신청을 할 수 없어서 그냥 지나간 경우가 많았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늘어난 숫자보다는 이제 어떤 산재가 발생하고 있느냐에 좀 더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산재는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예. 사고, 질병, 출퇴근인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사고가 3,900건이 넘었고 질병은 314건, 그리고 출퇴근 산재가 743건이었습니다. 예. 이 가운데 노무사들과 전현직 경비원들이 공통적으로 꼽은 가장 심각한 건 뇌심혈관계 질환이었거든요. 왜요? 이게 과로와 관련이 있는데요. 한 경비원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제일 그 문제는 과로사와 비슷한 이런 그 산재 제일 지금 문제일 것 같아요. 힘은 좀 딸리고 그때그때 뭐 상황에 탁 이렇게 몸을 순간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자세를 바로잡고 이런 것도 잘 안 되고 잠도 뭐 제대로 못 자고 뭐 이런 속에서 일을 하면서 일하다가 뭐 쓰러진다든지 뭐 집에 와서 쓰러진다든지 뭐 이런 식의 그런 게 사실은 제일 큰 문제라고 봐야 돼요. 일반적인 문제라고 봐야 돼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지난해 한 해 동안 과로로 숨진 경비원이 31명이었는데 이게 모든 직종 가운데 압도적인 1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 가운데 6명 같은 경우는 사망하기 직전 그 3개월 동안 주 평균 70시간에서 80시간을 일한 걸로 드러났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를 찾아보니까 이 대부분의 시설이나 아파트 경비원들은 휴게나 휴일 그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업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또 거기에 이제 24시간 교대 근무도 있고 야간 업무까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과로의 연장선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래 거죠. 이제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게 경비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일도 막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상황, 요 얘기도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재 사고가 3,900건이 넘게 이제 인정이 됐다고 나와서 도대체 그 작업장에서 어떤 식으로 사고가 나는가를 좀 보려고 했는데 사고 유형 자체는 거의 20가지 이상으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뭐 추락, 넘어짐, 깔림, 끼임, 절단, 찔림 같은 좀 입에 담기 끔찍한 단어들인데요. 정작 그 경비원들이 어떤 유형으로 산재 신청을 많이 하는지 분류를 해놓은 통계는 없습니다. 이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났는지 혹은 원인이 뭔지에 대한 유형별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이 산재 승인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근로복지공단이고 산재 예방을 담당하는 곳이 안전보건공단이고 이 모든 걸 총괄하는 것이 고용노동부인데 사실상 그 모두 각각의 역할을 따져보면 다 갖고 있어야 마땅한 통계인데도 이제 경비원 산재 통계를 공개한 것 자체가 지난해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경비원 산재 예방은 이제 막 출발선에 서 있는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으로 실태 파악도 지금 정확히 안 돼 있다는 얘기네, 결국은.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그동안 보도에서 알려진 바와 같이 뭐 짐작을 해볼 수는 있는데요. 뭐 입주민의 갑질, 뭐 폭행 사건도 여러 차례 알려졌지만 어제 경비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주차 관리를 하다가 끼임 사고를 당한 경우도 많고 반려동물을 찾아달라라는 민원이 들어와서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낙상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뭐 나무에 걸린 옷가지를 빼내려고 하다가 추락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사례가 정말 다양하지만 경비원들이 가장 많이 호소를 하는 건 어떤 특정한 사건이 아니고 너무도 일상적인 고강도 업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떤 것이냐면 뭐 쓰레기 배출일이 다가왔을 때 이제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그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다 모아서 분류를 하고 마대자루에 옮겨 담고 이걸 또 쓰레기차가 오는 장소까지 이동을 시켜야 하고요. 뭐 밤새도록 눈이 내린 날이다 하면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입주민이 출근하기 직전에 이제 1시간, 2시간밖에 시간이 없는데 그 안에 다 제설 작업을 마쳐야
하는 그런 일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겉보기에는 좀 흔하고 당연해 보이는 이런 일상의 아파트 풍경이지만 이 제한된 시간 안에 고령의 경비원이 혼자 감당을 해야 한다라는 제약이 결국은 과로로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근로감독은 거의 없고 네. 법은 안 지켜지고.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계약 자체도 용역과 맺는다고는 하지만 뭐 입주민,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회, 그거는 건물주가 슈퍼갑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네. 사실상 노무사들이 이제 산재 승인 건수를 줄여야 한다, 신청 건수를 줄여야 한다라는 말이 아니고 더 늘어나야 한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잔인하고 모순적인 말인데 실제로는 산재인데 그냥 꾹꾹 참고 네. 어떤 법의 보호나 이런 것도 못 받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니까. 많다는 거죠. 그렇죠. 네. 파악조차 안 되고 있는 분들이 많다. 실태가 이런데 그 전기료 나가니까 에어컨 틀지 마라. 선풍기도 꺼라라는 보도도 있었죠. 얼마 참. 전에. 같이 사는 세상이야죠,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네. 봄날의 햇살님, 동대표들의 권력, 갑질 많이 합니다. 협력업체를 그냥 바꿔버립니다. 이렇게 좀 댓글 달아주셨는데 실태가 이렇다고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유승민 작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